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그쵸? 지금 요새 감기 환자랑 독감 환자가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채기를 할 때는 옷으로 가리고 재채기를 하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손을 무조건 씻고, 알겠죠? 여러분들 건강 꼭 유의하시고요. 알았죠? 자, 그럼 오늘은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소수와 합성수에 관련한 수업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들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이거를 1분 동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치. 여기 1, 2, 4 같이 잘했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거 생각해보자.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과 2과 4 이게 바로 4의 약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왜 했냐? 왜냐면 약수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약수란 무엇이냐면 주어진 숫자가 있을 때 이 주어진 숫자를 나눌 수 있는 수, 그 수를 우리가 약수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4를 1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몫이 4가 되고 나머지가 0이죠. 그렇다면은 이 약수라는 게 뭐냐면은 주어진 수를 어떤 수로 나왔을 때 그 나머지가 0이 된다. 그렇다면 이 어떤 수에 해당하는 것은 주어진 수의 약수가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1은 4의 약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4를 2로 나눴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2는 4의 약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4를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몫은 1이고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그쵸? 앞에랑은 다르게 나머지가 1이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즉 3은 4를 나눌 수 없다. 한마디로 3은 4의 약수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4를 4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이 될 겁니다. 나머지가 0이네요. 4는 4의 약수가 됩니다. 따라서 1과 2와 4는 4의 약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약수 말고도 우리가 알다시피 배수라는 게 존재해요. 그럼 배수를 먼저 알기 전에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 나누는 수 1이 있습니다. 1에다가 몫인 4를 곱하니까 주어진 수 4가 나오게 되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누는 수 2에다가 몫 2를 곱하니까 주어진 수 4가 나오게 되죠.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누는 수 4에다가 몫인 1을 곱하니까 주어진 수 4가 나오게 되죠. 그쵸?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했냐? 1에다가 4를 곱하니까 주어진 수 4가 나왔다. 다시 1에다가 몇 배를 하니까 주어진 수 4가 나왔습니다. 그럼 4는 1의 배수인 거죠. 따라서 배수라는 것은 어떤 수에다가 몇 배를 했을 때 주어진 수가 나왔다? 그럼 이 주어진 수는 이 수의 배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에다가 2를 곱하니까 4가 나왔다. 2에다가 몇 배를 하니까 4가 나왔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4에다가 1을 곱하니까 4가 나왔다. 4에다가 몇 배를 하니까 4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4는 4의 배수인 거죠. 따라서 4는 1과 2와 4의 배수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 2, 4는 4의 약수인데 이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4는 1, 2, 4의 배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학교 1학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열어봅시다. 여기 보면은 강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강이라는 글자는 기역과 이응이라는 자음과 아라고 하는 모음으로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연수도 마찬가지인데 자연수도 더 작은 자연수로 분리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반대로 뒤집자면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 수 있다면은 더 작은 자연수들을 조합해서 더 큰 자연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수와 합성수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은 소수와 합성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학습목표를 미리 적어놨는데요. 학습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수와 합성수의 뜻을 알고 주어진 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소수와 합성수의 뜻을 알고 주어진 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은 탐구학습이라고 큰 글씨로 4글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부분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탐구학습 내용을 보면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1, 즉 넓이가 1인 색종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색종이를 이어붙여서 넓이가 5짜리인 직사각형과 넓이가 6짜리인 직사각형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시간이 아닌 2분 동안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넓이가 5짜리 애랑 넓이가 6짜리 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치, 여기 잘했지. 그치, 이거 잘했네. 그치. 근데 여기 2개, 3개로 붙이면 이건 직사각형이 아닌데?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네. 여러분들 2분이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먼저 넓이가 5짜리인 거는 그 경우가 1, 2, 3, 4 이런 식으로 가로로 색종이를 5장 이어 붙인 거 하나 나오죠. 그쵸? 혹시 학생 질문인가요? 아, 이거 학생은 세로로 붙였다고요?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가로를 일렬로 붙인 거를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세로를 일렬로 붙인 거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두 도형은 서로 똑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만 봐도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가로의 길이가 1이 되고, 가로의 길이가 5가 되고, 세로의 길이가 1이 되죠. 그쵸?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5인데, 가로의 길이 5에다가 세로의 길이 1을 곱한 거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넓이가 6짜리인 직사각형을 만들려면은 그 도형이 2개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종이를 6장 이어 붙인 것과 그리고 색종이를 3개씩 2줄 이어 붙인 거랑 똑같은 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 같은 경우는 가로의 길이가 6이고 세로의 길이가 1이니까 넓이가 6짜리인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 6에다가 세로의 길이 1을 곱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 같은 경우는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의 길이가 2죠. 그렇다면 이때도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3이고 세로의 길이가 2니까 2를 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은 넓이가 5짜리인 애는 도형이 1가지가 나왔고 넓이가 6짜리인 애는 도형이 2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5와 6이 서로 어떤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혹시 5와 6의 큰 차이점이 뭘까요? 아, 그쵸. 여기 보시면은 5는 여기서 보면 5는 1과 5의 곱으로밖에, 즉 약수가 1과 5밖에 없는 반면에 6 같은 경우는 1과 6 그리고 2와 3이라고 하는 약수가 4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같은 경우는 1과 5 한 쌍으로밖에 숫자를 만들 수 없지만 6 같은 경우는 1과 6 말고도 2와 3이라고 하는 숫자 2쌍을 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형이 여기서는 1가지, 여기서는 2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렇다면은 5 같은 경우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고 6 같은 경우는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2와 3이라고 하는 약수가 다른 어떤 그 밖에 1과 6 말고도 그 밖에 다른 약수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은 이 5와 6은 서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그 이름이 바로 소수와 합성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수와 합성수가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봅시다. 자, 먼저 소수라는 건 뭐냐면은 1보다 큰 자연수 중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수입니다. 여기서 약수로 1과 자기 자신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2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5 같은 경우는 약수가 1과 5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5는 소수에 해당하는 거죠.
이 친구는 소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합성수는 뭐냐?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를 약수로 가지는 수. 여기서 보면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를 약수로 가지는 수라고 했으니까 약수의 개수가 1, 자기 자신 그 밖에 다른 것. 따라서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6은 1과 6, 자기 자신 말고도 2와 3이라고 하는 그 밖에 다른 약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합성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수 중에서 5 말고도 혹시 다른 숫자가 있을까요? 아, 그쵸. 2도 있고 그 다음에 3도 있겠네요. 그쵸. 3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그쵸. 그렇다면 이 2는 두 수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경우밖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쵸. 1 곱하기 2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과 2, 자기 자신밖에 약수를 갖지 않기 때문에 소수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3 같은 경우도 두 수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1 곱하기 3,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약수가 1과 3,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도 소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합성수가 6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쵸. 앞에 나왔듯이 4라는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그쵸. 10이 있죠. 그러면은 4라는 거를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해 봅시다. 저기 있듯이 1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거나 2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쵸? 약수가 1과 4, 자기 자신 말고도 2라고 하는 다른 약수가 있기 때문에 합성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0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2 곱하기 5로도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약수가 1과 10, 자기 자신 말고도 2와 5라고 하는 다른 약수가 있기 때문에 10 또한 합성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소수와 합성수의 뜻에서 1보다 큰 자연수 그리고 1보다 큰 자연수라는 게 있는데 1보다 큰 자연수, 1보다 큰 자연수라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1은 소수와 합성수와 뭐가 다르길래 왜 1보다 크다고 했을까요? 아, 그쵸. 1은 약수가 1,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즉 약수가 1, 자기 자신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는 약수가 2개,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이라 했는데 1은 약수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와 합성수 둘 다 아니게 됩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소수는 약수가 2개,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 그리고 1은 약수가 1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연수가 주어졌을 때 그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따져보면 그 수가 1인지 아니면 소수인지 아니면 합성수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3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13은 두 수의 곱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아, 그쵸. 1 곱하기 13, 이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13이란 거는 약수가 1과 13,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4는 어떻게 될까요? 14를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자, 1 곱하기 13,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7 맞습니다. 2 곱하기 7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는 약수를 1과 14, 자기 자신을 갖고 2와 7이라고 하는 다른 약수를 갖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 따라서 합성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수의 약수의 개수를 살펴봐가지고 약수의 개수가 1개면 1이고 약수의 개수가 2개면 소수,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합성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나 초등학교 때 분명히 소수라는 걸 배웠는데 요거 소수도 똑같은 의미인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딱 분류를 해봤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소수는 이 한자가 좀 다릅니다. 이 한자는 기본 소자예요. 기본이 되는 수, 약수가 2개인 자연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2 또는 3 또는 5가 이런 것들이 소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소수가 뭐냐면은 작을 숫자를 써서 소수입니다. 작은 숫자, 즉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우리가 소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2.7이 해당하겠죠. 2점이 바로 소수점이죠. 따라서 소수점이 있는 숫자니까 소수에 해당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5.78 이것도 소수점이 있으니까 바로 소수에 해당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 소수와 이 소수를 잘 분간하고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오, 좋아요.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네요. 그렇다면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잡읍시다. 시간은 한 3분 동안 드릴게요. 교과서 페이지 8쪽에 있는 예제 1번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시간은 3분 정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하고 있네. 그치. 이거 소수 아닌가? 다시 생각해봐. 그치? 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먼저 봅시다. 12는 두 수의 고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아, 그쵸. 1 곱하기 10이 너무 당연하고요.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6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3 곱하기 4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12는 약수가 1 그리고 12 자기 자신 말고도 2와 6, 3과 4라고 하는 다른 약수들이 있기 때문에 합성수로 분류할 수 있겠죠. 약수의 개수가 6개, 즉 3개 이상이니까 합성수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27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7은 두 수의 고를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아, 그렇죠. 17은 1 곱하기 17, 딱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17은 약수로 1과 17, 자기 자신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수가 2개, 즉 소수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는 사람? 좋습니다. 모두 훌륭하군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고 수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소수와 합성수의 뜻을 알고 주어진 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할 수 있다가 학습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수와 합성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수. 따라서 약수의 개수가 2개입니다. 합성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 개수를 약수로 가지는 수. 따라서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은 약수가 1개이기 때문에 소수나 합성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에 따라서 약수가 1개면 1, 약수가 2개면 소수, 약수가 3개면 약수가 3개 이상이면 합성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업 내용이었고, 여기까지가 오늘의 수업 내용이었고, 다음 수업 시간에서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를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